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가 발표한 6.27 대책, 9.7 대책에 이어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이번 이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짧게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짧게 해야 된다면 조금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점잖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완전히 반해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이게 뭐 전자는 수요 억제 그리고 공급 확대를 목표로 했지만 효과가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 또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놨겠죠. 이것은 사실 이전에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대책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제가 이번 대책을 서민에 대한 서울 추방령이다라고 규정한 이유는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실수요자 서민들은 통상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건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완전히 전면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15억에서 25억 원 하는 주택은 4억, 25억을 초과하는 것은 2억 원까지만 대출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DSR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인상을 했습니다. 또 DSR에 전세 대출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규제를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게 실수요가 완전히 억제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마치 고도 비만인 환자에게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굶어서 빼라 라는 것으로 저는 처방을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극약 처방은 결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방에 꺾어버리고 날려버리는 조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서울의 시민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번 그 대책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마 시장님도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만 해도 연소득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신혼부부가 서울 외곽 집들 약 10억 원 정도, 10억 원, 뭐 제가 사는 은평구는 10억 원 안 합니다. 한 8억 정도 하던데요. 32평 기준입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통 살려고 희망을 많이 하죠. 요즘 20평대로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이 극약 처방 전은 그 LTV 70% 그리고 스트레스 DR 금리, DSR 금리 1.5% 적용하면 7억 원까지 대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 의하면 이 대출이 7억 원 하던 대출이 4억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3억을 구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집 사는 것은 포기해라. 아예 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집을 사는 것은 포기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을 떠나기는 힘든 거죠. 직장이나 아이들 키우는 것 때문에. 그러면 결국 전세로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전세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살던 집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모두 만료가 되고요. 또 집주인이 만약에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이 부부들은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결국은 새로운 전세를 찾아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PPT 보시면 지금 1년 사이에 급감한 서울 전세 매물 보시고 계십니다. 22%나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또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동구 같은 데는 78%나 급감했고요. 강북 65, 광진 54, 노원 44 등등 모두 다 강북입니다. 강남보다 훨씬 더 이 전세 매물이 큰 폭으로 급감하는 것이 바로 강북입니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난민으로밖에 될 수 없다. 전세가 안 되면 이제는 다시 월세로 가야 됩니다. 월세도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북에 통상적으로는 100만 원 이하 통상 전월세 끼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게 다
수백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오른다는 겁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월세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거 이제 더 이상 강요도 못합니다. 아이를 낳아달라 부탁도 못합니다. 주택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정책은 서울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타격이 엄청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원내대표께서는 수억, 수십억 빚내서 집을 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집을 샀죠. 잠실에 35억짜리 집을 살고 있습니다. 6.25 때 전쟁 났을 때 내가 한강다리 건넜다고 한강 다리 끊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부의 인식, 집을 사려는 국민이 문제다. 돈도 없으면서 집을 왜 사려고 그러느냐. 그냥 평생 전 월세나 살아라. 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이 정부가 한없이 원망스럽습니다. 더구나 이런 중요한 규제를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의견을 당연히 들었어야 하는데요. 시장님, 이 서울시의 이 규제 지정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차원이나 담당자들과 의견 교환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뭐 두 원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앞에 이 투기 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저희가 좀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답변을 보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구두로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서울을 지금 서울 주택 문제를 관장하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에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중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바로 그냥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국가폭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그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대통령, 이 정부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번 이 정책은 서울의 예, 사전에 좀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좀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싶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지금 2, 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구역들이 지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도한 조치다 이런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